영어는 여러분 언어잖아요? 한국어 하는 것처럼 영어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내신 공부법을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너는 내신 공부할 때 주로 어땠어? 나는 내신 할 때 사실 모의고사랑은 항상 좀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 내신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더 빡센 느낌도 맞아. 들기도 했고 쉬운 느낌도 들기도 했고 약간 두 가지의 어떤 느낌이 공존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래도 내가 내신을 잘 챙길 수 있었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그럼 내신 점수 공개를 또 해야겠지? 나 같은 경우에는 내신은 한 학기 제외하고는 이제 졸업할 때 생기부를 내가 얼마 전에 봐보니까 영어는 다 1등급이었더라고. 나도 이제 생기부를 봤었는데 오기 전에 나는 한 학년에 영어 과목이 한 2개씩? 2~3개씩 있었던 것 같거든? 근데 1학년부터 3학년 통틀어서 항상 3등급 이내로 좀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외고면 진짜 잘 나온 거잖아.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내신에 있어서 좀 좋은 성적을 거뒀었다 보니까 우리가 내신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를 딱 5가지로 정리해서 알려주려고 해. 일단 첫 번째,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에 있는 모르는 단어는 다 외우자. 단어를 외울 때는 대신에 말을 하면서 쓰면서 눈으로 보면은 이 3가지 오감을 다 사용을 해서 하면은 잘 외워진다는 거. 오감 냄새는 혹시 어떻게 맡아? 단어 냄새. 약간 그 챙냄새. 어쨌든 단어 외울 때는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유의어, 반의어 이런 것까지 다 외우면 좋을 것 같아. 바꿔서 문제가 나오거든 꼭.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꼭 외우면 좋을 것 같고 내신 100점 맞는 공부법 두 번째. 모든 문장을 문법적으로 꼼꼼히 분석하자. 그리고 문법적으로 꼼꼼히 분석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될지 그 포인트도 한번 생각해 볼 것.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한 지문을 봤을 때 문법 포인트도 정리를 해보고 또 내가 출제될 그 예상 포인트도 정리를 해놓는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야. 만약에 또 이제 자기가 변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실제 문제에 나온다면 정말 기분이 좋겠지? 맞아. 진짜 그것만큼 기분이 째지는 일이 없어. 영어 100점 맞는 내신 공부법 세 번째. 긴 글은 그 개요를 한국어로 적어보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긴 글은 이제 흐름을 파악하고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뭐 순서로 변형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를 해석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그래서 그 글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흐름으로 문장들이 이어져 있는지 그거를 꼭 개요를 적어가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 맞아. 그때 이제 귀찮다고 뭐 간식 먹으러 가지 말고 그 시간에 한번 앉아서 오늘 배웠던 지문에 대한 어떤 주제를 짤막하게라도 한 줄만이라도 정리를 미리 해두는다면 내신 대비할 때 훨씬 더 좋을 거야. 네 번째, 본문 빈칸 채우기 혹은 본문 장문 연습을 충분히 해두자. 본문은 사실 서희미도 아까 얘기했지만 외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했잖아. 어떤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지 직접 빈칸을 뚫어봐도 좋고 아니면 빈칸을 뚫어둔 다른 교재를 활용해도 좋고 어쨌든 좀 어느 정도는 외우고 장문해보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쉬운 교과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는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외워두도록 하고 혹은 또 다른 이제 뭐 수능 연계 지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활용을 하신다면 그 부분들은 이제 효진이가 말했던 것처럼 뭐 빈칸은 만약에 어디에 뚫릴 것 같은지 한번 예측도 해보면서 문제를 다양하게 변형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연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특히 서술형을 많이 내시는 선생님, 서술형 강조하시는 선생님 시험을 내신다면 이 부분은 꼭 진짜 해줘야 돼.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평소에 수업을 잘 듣고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유심히 보자. 사실 시험 문제는 선생님께서 내시는 맞아. 거니까 수업을 잘 듣는 건 너무너무 기본적인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되고 선생님께서 어디서 좀 더 강조를 두시는지 어떤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는지 이런 걸 그때그때 잘 듣고 필기를 해놔야 돼. 맞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단 영어에만 해당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과목에 다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선생님 말씀을 무조건 눈여겨보고 선생님이 어떤 식의 문장을 좀 중요시 하시는지 그리고 또 얘들아 이런 거는 어렵다 잘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선생님 같아. 그런 거는 무조건 형광 펜치를 해놨다가 나중에 달달달달달달 외우면서 급식 갈 때 보고 어디 이동할 때 보고 계속 봐. 그러면 문제를 틀릴 일이 없어. 그리고 나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그렇게 했는데 보통 필기할 때 뭐 색깔펜 많이 사용하잖아. 무조건 분홍색 볼펜은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시험 나올 것 같은 부분이었어. 모든 과목에서. 그렇게 자기만의 색깔을 정해놔서 필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모의고사가 아니라 내신 같은 경우는 난 정말 노력한 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모의고사 모르겠어, 너무 점수가 안 나와, 영어 너무 어려워, 그래도 내신, 일단 내신 점수라도 잘 받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 모의고사는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지만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뤘던 지문들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 물론 그래서 더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말해뒀던 거 꼭 기억을 하면서 한번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효진이 너는 너만의 비법이 있었어? 비법이라고 할 수 있나 싶긴 하지만 아까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주겠다고 했었던 그 글의 개요를 정리하는 방법, 그 방식을 조금 알려줄까 해. 이거는 실제 문제를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작년 수능 문제 하나를 가지고 좀 자세히 보는 걸로 하자. 나는 문장별로 다 어떤 내용인지를 한국어로 좀 적었던 것 같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 뭐 여기는 지금 내가 문장 번호를 편의상 적어놨는데 6문장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처음에 풀 때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문장 내용을 한국어로 짧게 요약해 보는 거야. 뭐 문장으로 안 적어도 되고 그냥 핵심 단어들 이렇게 적어도 되니까 그렇게 내용을 쫙 적어보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면은 엮이는 문장들이 보여. 약간 3, 4번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 이런 구조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어떻게 묶어봤냐면 첫 번째 문장은 그냥 도입해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인간 목소리에 힘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문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초임교사가 목소리 컨트롤하는 기술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3부터 6번째 문장까지는 그래서 이런 초임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이 세 가지도 내가 정한 거지 결국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거야. 완전 간결하다. 그렇지. 이거를 한번 정리하고 가면은 내신에서 갑자기 이게 뭐 변형이 돼서 나왔다. 뭐 순서 맞추기로 나왔어. 그럼 그냥 1초 만에 풀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는 게 나중에 새로운 글을 만났을 때도 큰 그림을 보는데, 그리고 요 나누는 거는 사실 내가 나눈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또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 맞아. 좀 구조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각자 자유롭게 하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문장을 단락을 나누고 이렇게 소제목을 내가 임의로 붙였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이제 여름방학을 딱 정해두고 엄마가 사전 외우기를 해라.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그 이따만한 사전은 아니고 그 약간 초등학생에게 맞춰진 그런 사전이었어. 영어 단어 사전이었는데 그 사전을 외우면서 내가 정말 좋았던 부분이 일단 발음 기호를 알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아직 뭔가 프리토킹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발음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릴 때부터 그런 발음 기호들을 사전에서 이렇게 보면서 친숙해졌기 때문에 되게 좋았었거든. 두 번째로는 사전에 나오는 예문들은 정말 그냥 좋아. 그걸 그냥 외우는 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됐어서 이 단어를 외움으로써 되게 다른 효과까지도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어에 이제 품사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 품사 개념까지도 한꺼번에 사전을 외우면서 익힐 수 있다는 점이 난 되게 좋았거든. 그래서 나만의 비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비법이지. 아, 비법인가? 영어 사전을 누가 외워? 맞아. 사전을 통으로 외우는 거 나는 진짜 추천해. 왜냐하면 이게 A는 정말 많아. A가 제일 많아. 그리고 Z 요만큼 있어. 근데 A 이따만한 거 중에서 진짜 헷갈리는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너가 얘기를 했듯이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거든. 그래서 사전 외우기 추천합니다. 좀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나 이렇게까지 공부해봤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나는 진짜 아까 엄청난 성적을 받았다고 했잖아. 그 엄청난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한 60점 가량을 올린 적이 있단 말이야. 60점 가량 올릴 그때 이제 좀 자극을 받았던 게 진짜 이 문법 개념을 정말 피상적으로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문법 개념을 아까 그 맨투맨 교재를 활용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를 했고, 우리가 내신에 나오는 지문들이 한 30개 정도 됐었는데 그걸 그냥 통으로 다 외웠어.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노력이 진짜 대단하다. 그치. 근데 영어를 난 잘하고 싶다. 그때 당시에 되게 열망이 컸어서 그 모든 지문들 깡그리 다 외웠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치, 안 나올 수가 없지. 97점이었거든. 와. 이러면 나의 초기 성적이 마이너스 60. 그때 진짜 단기간에 올렸는데 사실 그렇게 외웠을 때 좋은 점도 있기는 했어. 왜냐하면 암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확실히 그 문법 개념들이 암기를 하니까 보이기 시작해. 확실히 내가 배웠던 그 문법 개념들을 적용을 하면서 외우니까 일석이조로 문법도 챙기고 암기도 하면서 문제도 그냥 빠르게 풀 수 있어. 시간 단축까지 돼. 그래서 되게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아. 난 외고였잖아. 단순히 외우는 것만으로는 시험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없었단 그치. 말이야. 그래서 예를
예를 들어서 뭐 수능 특강 지문을 한 20개, 30개 이런 게 시험범위다. 그러면은 시험에는 그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 그러니까 그 원문을 찾아가지고 발췌해서 막 엮어서 맞아. 내시거나 더 길게 내시거나 하는 거지. 나는 그 시험 때 처음 보는 지문들이 너무 많잖아. 근데 그럼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야. 시간이 부족한 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시험 대비할 때부터 모든 수능 특강의 지문을 원문을 찾았어. 그냥 구글에 한 문장만 쳐도 딱 뭐 논문이 나오기도 하고 책이 나오기도 하고 맞아. 나오거든. 그러면 연관 있는 부분을 다 따가지고 한글 파일을 만들어서 인쇄를 해. 와. 그럼 진짜 한 몇십 장이 나오거든? 그니까. 근데 그걸 그냥 시험 범위인 것처럼 다 공부를 하는 거야. 거기서 어떤 게 원문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그냥 다 보는 거지. 와. 그러면 진짜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건가 과학 공부를 아,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모를 정도로 막 논문에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원문이 발췌돼서 나와도 나 공부한 거다 하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풀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영어 공부법 얘기를 한번 자세하게 해봤는데 어땠어? 아, 지금 멘탈이 탈탈탈 털린 것 같아. 내가 이때까지 진짜 했던 모든 공부법들을 한번 다시 나도 복기를 해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준 것 같아. 그래서 이 방법들을 꼭 잘 활용을 하면서 영어 성적을 단기간에 슈슈슈 올렸으면 좋겠어. 나는 탈탈 털어주고 가는 거 같고 그러니까 내가 털린 거네 그러면. 그치. 어쨌든 물론 내가 이때까지 영어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많이 하긴 했지만 오늘만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 내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거치고 그리고 심지어 대학교에 와서 과외를 하면서 얻은 그런 꿀팁들까지 정말 다 주고 가는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영어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언어잖아요. 한국어 하는 것처럼 영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물론 어렵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저 언젠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날이 있을 거니까 너무 바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단기간에 성적을 올린 과목도 영어였고 항상 등급상으로도 큰 이렇게 차이가 없었던 과목도 저는 영어였어요. 그만큼 국어랑 수학에 비해서는 비교적 접근을 하기가 쉽고 문제를 푸는 스킬을 기르기가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물론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어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시나 공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또 저희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가냐? 카카오톡 앱을 켜시고요. 가운데에 말풍선 2개 있는 곳에 들어가시면 오픈 채팅란이 뜹니다. 이곳에 스튜디오 S를 검색하신 후에 그룹 채팅을 누르시면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S가 뜹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룹 채팅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영상이 언제 올라가는지 같은 업로드 일정과 간단한 입시 관련 질문들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하세요.